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줬습니다. ES 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투자 아이디어 하나하나씩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를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타결하면서 일본은 미국에 700조 가까운 투자를 집행하고요. 거기에 90%는 미국이 챙겨간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직접 코멘트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아직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알래스카 LNG 참여와 자동차, 트럭, 쌀과 같은 농수산물 문호를 열었습니다. 일본이 정말 많은 걸 줬다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써 일본이 받아낸 것은 상호관세 25%에서 15%로 10%포인트를 내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품목으로 넘어갔을 때 자동차 관세, 여기도 25%에서 12.5%대까지 내리는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일본. 자, 이 수치에서 12.5%라는 수치는요, 일본이 미국에 가지 않고 직접 일본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미국에 넘겨도 되는 수치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타이밍이 좀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 7%, 기아차 8%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일본이 관세를 낮췄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만큼 하겠지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 자, 먼저 허반석 팀장님, 오늘 이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잘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뭐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하겠지라는 이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잘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오늘 상승을 보면서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못하면 이거 큰일 같은데 라는 이 비관적인 시선도 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해석을 좀 어떻게 하셨어요? 일본 관세율이 인하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라갈 것이다. 일본의 토픽스 자동차 지수가 8.9% 상승을 하고요. 발표 이후에 도요타 주가도 10% 이상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거니 하는 기대감으로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반등을 했습니다. 기대감이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25% 관세율이 15%로 낮아졌고, 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EU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으름장을 보이다가 한 발씩 양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았을 때 득과 실을 따져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주가가 안 올랐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최악의 상황은 넘길 거야라는 기대감이 차츰차츰 반영됐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일본의 관세 합의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 덩달아서 올랐단 말이죠. 선반영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강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협상 중일 거다, 협상 중입니다라는 발언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관세 인하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 협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네. 세부적인 내용도 분명히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북미향 자동차 매출 비중이 40%까지 끌어올라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입장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선반영에 대한 분위기가 없지 않다. 보유자분들은 셀온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요. 그쵸. 우리나라에 얻을 게 분명히 트럼프는 있습니다. 조선 쪽, 방산 쪽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조율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에서는 얻고 다른 쪽에서 내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뚜껑이 열릴 때까지 보유자분들은 그래도 수익률 극대화를 도전하시되 뚜껑이 열렸을 때 뭔가 기미가 심상치 않다. 셀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주의사항은 꼭 한켠에 두고 보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질문인데 만약에 현대차가 셀온이 나온다면은 파장이 얼마나 클까도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현대차가 오늘 그래서 뭐 얼마 올랐어요? 7% 가까이 올랐잖아요.
근데도 아직 주가가 22만 원대라는 걸 보면은 현대차 그동안에 거의 움직인 게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 세론이 나와도 그 파장이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혹시? 세론이 나오면 다시 저는 12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한번 할 것 차트상으로는?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오늘 올랐던 걸 다 반납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팔아야 된다라는 게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예. 오히려 매물 출회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차트 저점에 대한 확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이제 김병수 PB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반등세는 어떻게 좀 대세의 흐름을 가지고 올라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여행고본부장이 25일에 이제 2+2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내일 시장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 단기 흐름으로 좀 보시는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오늘은 급등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일 것이냐,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좋을 것이냐, 이걸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자동차 업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요타 10%, 마스다 17%, 스바루는 뭐 14%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현대차, 기아, 뭐 모비스, 글로비스, 위아까지 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내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서 이제 철강 업종까지도 이제 수혜를 받는 모습을 함께 보이게 됐는데 방금 방송 전에도 말씀 한번 나눴었던 것처럼 관세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8월 1일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제시한 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한과 그리고 관세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일까지는 아마 관세발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고 물론 저만 몰랐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일본이 오늘 발표가 난 거는 제 생각에는 서프라이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관세 협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아예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대통령이 이제 바로 갑자기 발표를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정부 인사도 좀 물밑 협상을 좀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일본이 먼저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 15%라는 이 숫자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세발 불확실성이라고 말한 이 8월 1일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올해 3월 정도의 주가 수준을 자동차 업종이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작년도 거의 한 작년 6월 정도에는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좀 주가가 좀 좋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그 8월 1일 이라는 기한 안에 관세율이 얼마큼 좋게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15%라는 것. 일본은 어떻게 오늘 끌어냈습니다. 정말 많은 걸 주고 15%라는 상호 관세를 받아냈는데요. 김병수 PB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좀 컨센서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한 15%. 일본이 지금 제일 많이 떨어뜨린 거고 그리고 베트남도 한 20% 정도까지 갔거든요. 저는 사실 15에서 20 사이만 나와도 선방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네, 15에서 22면은 선방이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필리핀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이 먼저 해서 일본이 먼저 15가 나왔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물론 저는 이거보다 더 아래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15보다 높은 걸로 8월 1일 전에 협상이 끝난다면은 그때 좀 충격이 조금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충격이 나오지 않기를 좀 기원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은 이 지금 상호 관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15%에 부합하거나 그 이하가 나오면은 이거는 정말 최고가 되는 건데 그 이상 수치가 나왔을 때 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오늘 오른 게 너무 아쉽다. 일본이 그쵸. 먼저 서프라이즈로 발표한 게 또 아쉽다. 발표가 안 났는데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발표가 나면 일단 단기 물량은 차익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조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합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사람들은 살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좋다라는 이야기가 더욱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중기적으로 저는 26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15% 미만으로 나와야 중기 모멘텀을 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15%다 일본이랑 유사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부 내용을 살피기 시작할 거고 세부 내용에서 호재보다는 악재의 윤곽이 두각되지 않을까,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기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팔고 가자라는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앞서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잘해야 본전이다. 예.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게 그러면은, 오늘 오른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예. 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26만 원. 그런데 잠깐 쉬어갈 가능성이 네. 저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호관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요거 추가 질문으로 한 번만 팀장님 좀 해보도록 네. 할게요. 상호관세는 상호관세로 가고, 네. 우리 자동차 관세도 우리 따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실 일본 정부에서 하는 거랑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거랑 좀 궤가 많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큰 3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효과를 발할 수 있지 저는 않을까라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이외에서 생산된 그쵸. 자동차에 대해서 결국엔 미국 국토 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겠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물리지 않겠다. 그렇죠. 북미 매출 비중이 40%를 넘어가는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고 미리 올랐기 때문에 걱정되는데 그 세부 조항 속에서 뭔가 빛을 보이는 보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쵸. 거죠. 미국 내에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을 또 줄 네.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붙어 있다면 예. 거기서는 또 우리가 얻을 네. 건 얻었다라는 그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파시기보다는 15%냐 20%냐 또는 15% 미만이냐 뚜껑이 열릴 때까지는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아직 저밸류입니다. 맞아요. 이 부분 보시고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차 안에서 뭐 일단은 이번 주까지 그 관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수급이 한번 싹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시세가 더 나올지 모릅니다. 탑픽 종목은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병수 PB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업종에서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기아를 좀 보시지 기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25일에 2분기 실적이 발표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매출이 3%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근데 좀 감소하게 될 거라고 아마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관세에 대한 악영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이 관세 타결을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 타결을 먼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쪽도 관세 협의의 타결을 기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15%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정부 인사 그리고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정책을 위반하는 이런 분들께서는 아마 이 15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 관세 협의도 굉장히 좀 좋게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물론 부품주도 굉장히 좋겠지만 미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 미국에 생산도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서 전방 산업 중에 기아가 조금 더 수혜를 좀 강하게 보지 않을까. 특히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기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팀장의 자동차 섹터 내 탑픽은요? 에코플라스틱 가지고 왔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자동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부품과 관련된 이제 친환경 ESG, 친환경 차로. 그다음 폐플라스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친환경과 관련된 모멘텀이 알파로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조금은 비껴날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관세가 잘 나왔을 때는 현대의 수소차 넥소에도 범퍼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고 북미 자동차 공장에도 범퍼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반영을 하고 좋지 못할지라도 친환경 플라스틱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 하방은 지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에코플라스틱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현대 수소차 넥소에도 범퍼 팬더, 패널들 공급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경량화와 친환경과 관련된 소재 개발 쪽으로의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네. 5일선 그리고 11선, 21선, 61선 차례대로 잘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방에서의 지지 흐름 이후에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때 단기 고점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차트를 조금 길게 열어놓고 보자면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더라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자면 목표가를 1차적으로 한 4,500원 위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7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또 다양한 테마와도 또 엮일 수 있는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소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또한 중요한데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됩니다. 반도체만으로도 영업이익이 9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 내일 나올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내일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전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기 전에 구글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 과연 30에서 35% 넘는 성장률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AI 모멘텀을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을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반도체도 관세 영향권 안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허범석 팀장이 우리 관세 얘기를 계속 한 김에 지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좀 관세로부터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현재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가 있지만 공정이나 부품 장비에는 여전히 1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ASML 같은 경우에도 2026년 성장 목표가 불확실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보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한껏 담은 발언들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미국 내에서 조립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 내에서 검사하고 패키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입김인데 이에 따라서 TSMC도 애리조나에 공장을 지었고 거기서도 수율이 여전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도 미국 공장에 대한 부분들 이미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협상에 대한 가져올 것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미 미국에다가 퍼주고 우리는 왕따 된 거 아니냐 또는 미국에 퍼주기만 하고 얻어온 것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각 기업들의 회장님들께서 결국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들 반도체가 포진되어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 조정 시에는 방어적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조정 시에 매수, 분할 매수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높은 유동성과 기간 선호도, 저밸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반도체는 포트 한 켠에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막 반도체가 뜨겁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제가 입버릇처럼 삼성전자 8만 전자까지 한번 보시죠라는 이야기 2개월 전부터 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리포트들에서 목표주가 8만 원 이상까지도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조정 시에는 담아가되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공교롭게 허반석 팀장님이 삼성전자 이야기 뭐 8만 원 해주시면은 며칠 안 돼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제 하이닉스의 내일 실적 이후 주가는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지난주에 부정적인 리포트 나왔고 얼마 안 지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엄청 긍정적으로 또 봐요. 국내 증권사들도 뭔가 좀 반반 갈려져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 나오고 있죠. 10월의 가을님께서도 하이닉스 성과급 규모 보면은 야 이거 걱정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는 지금 내일 실적 발표 반영된 것 같거든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PI 이제 성과급 규모를 파악하면은 걱정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동안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이제 독점적 지위가 얼만큼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유지 기간이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부정적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 아마 목요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골드만삭스의 투자의 의견이 하향이 된다 그러는 바람에 그 이후로 바로 아마 9% 정도가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HBM 가격이 하락이 될 건데 이 하락이 되는 원인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하락이 되는지를 좀 파악한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OA에서도 HBM 가격은 하락할 거다. 하지만 이 하락 이유가 전방업체가 수요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빠진다라기보다는 수율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HBM 하나당 높은 마진을 요구하지 않고 마진을 좀 낮추고 수율이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아마 두 가지의 분석이 나왔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급하게 한 10%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의 예상대로 내일 발표되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은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오늘 주가가 거의 한 3영업일 정도가 좀 어떻게 보면 같은 가격대가 좀 유지되고 있는데 예. 이 가격대가 유지된다라기보다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다면은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면서 아직은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말에 조금의만한 서프라이즈 정도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서 탑픽 종목도 이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반도체에서는 코아시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설계죠.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요. 일단은 반도체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자 ARM의 공식 최상위 설계 파트너라는 게 있는데 주가는 이미 하방을 다질 만큼 다져왔습니다. 오랫동안 하방을 다져왔고 이 주가 하방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나온 이후에 오늘 특이하게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장대 양봉은 즉 추세 전환 시도의 시그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박스권 상단 4,500원은 1차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60일선에서의 지지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다. 4,500원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 위까지도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차례차례 모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 4,500원, 손절가는 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아시아였습니다. 이어서 김병수 PB님은요? 네,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하이닉스.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BM 가격이 하향의 전망이 되지만 생산량 또는 이제 수율이 안정화된다면은 이건 마진 축소에 대한 영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후발주자가 추격을 굉장히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기반 반도체 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이렇게 빨리 놓치진 않고 아마 지위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빠진 20%의 영향이 그리고 어제 오늘도 많이 안 빠졌다라고 보신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에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소프트뱅크 관련해서도 AI 반도체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양봉으로 맞췄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실적을 좀 기대하는 좀 세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이닉스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하이닉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많은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K푸드 열풍, 제2의 삼양, 또 다른 제2의 삼양은 어디가 될까요? 오늘 시장에서 냉동김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풀무원 냉동김밥이요. 1년 동안 중국으로 205만 줄이 팔렸대요. 205만 줄. 엄청나게 팔린 겁니다. 자, 우양도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K푸드 과연 흥행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먼저 허반석 팀장님, 네. K푸드도 야 이렇게 수출 잘 되면 구조적 성장, 뭐 장기적 성장도 우리가 기대해 볼 타이밍이 슬슬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구조적 성장, 장기적 성장, 삼양식품이 지금 뭐 황제주가 됐다라고 네. 다들 말을 하는데 삼양식품이 올라가는 동안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삼양식품의 특징점이라고 한다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K푸드의 글로벌 확장이라면 각 기업마다 수출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뭐 라면이 대표적이고요. 김치, 과자, 음료, 이제는 김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양식품이 올해만 100% 올랐고 지난해 25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요. 소비 쿠폰 지급 때문에 이런 음식료 섹터에서도 반등이 3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결국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실적이 담보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양식품도 그렇고요. CJ제일제당, 농심, 롯데칠성, SPC까지도 좀 보시는데 오늘 준비한 종목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정부에서 상법 개정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뭐 음식료주들이 PBR이 삼양 빼고요. PBR이 좀 낮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PB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음식료가 수혜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국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일가 중심의 소극적 주주 환원회라는 공통점을 좀 갖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상법 개정안이 이제 충실 의무 대상이 이제 소액주주까지도 확대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오리온홀딩스와 오리온, 하이트진로홀딩스와 하이트진로, 농심홀딩스와 농심 이렇게 지주회사와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가 중복 상장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사업회사가 이제 구조로 중복 상장이 되어 있고 내부 거래가 되어 있어서 낮은 정보 공개 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실질적인 실적 외의 저평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주가를 정책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실적에 기반해서 좀 많이 좋아지는 회사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오늘 풀무원이 많은 관심 받은 것도 삼양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적도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적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삼양에 이어서 풀무원까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음식료는 정말 수출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원석 팀장님. 네, 차트 보시죠. S&D거든요. 60일선에서는 꼬박꼬박 반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양식품이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S&D 이제 실적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급 체계에 있어서 당장의 큰 변화는 없고 인수기업과 S&D의 기술과 그다음에 구조적인 공급망은 다르다. 그래서 염려가 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과의 이격이 축소되고 있고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향 전환이 나오고 있다. S&D 61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S&D 들어봤고요. 김병수 PB의 탑픽 종목은요? 네, CJ 프레시웨이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분기에 업황이 좀 안 좋다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한 9%, 영업이익도 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3분기에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게 된다면은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올해 초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2배가량 오른 CJ 프레시웨이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J 프레시웨이까지 들어보면서 음식료 통해서 세 가지 주제 모두 이야기해봤습니다.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